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조용한 거리로 한 대의 버스가 달립니다. 이들이 바로 몬산시 무계도 전차 사업소 운전사들입니다. 분명 한 가정의 아침 출근을 돌봐야 할 가정주부들이지만 이들은 벌써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원산 시내를 달리고 있는 무계도전차 사업소 운전사 동무들은 대부분이 다 여성 운전사들입니다. 이번에 9명의 운전사들이 5만 킬로 무사고 주행 운전사로 등록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가정부인들이 무계도 운전사가 될 것을 결심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새로 건설한 강원도 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대군인 부부의 가정에도 들리시어 그들의 군사복무 시절과 살림살이에 대해서 다정히 물어주시고 자식들의 학교길이 먼데 대하여 들으시고는 못내 걱정하셨습니다. 그 후 원산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세 형의 무계도 전차들이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의 학교길을 걱정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꽃소리 같아 몬산 땅의 여인들은 누구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위대한 오버이의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고마워 그날부터 스스로 무계도 전차 운전사가 될 것을 자원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가정의 주부였던 30대, 40대 여성들이 생소한 무계도 전차의 운전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양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무척 애를 먹었는가 하면 거리에 오고 가는 차들이 곧바로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 같아 때없이 눈을 꼭 감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빨리 운전 기술을 익혀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원 땅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 인민의 웃음을 싣고 달리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하나의 생각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분발에 나서곤 했습니다. 군사복무 시절에 저는 포차 운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무계도 전차가 왔을 때 맨손 참으로 무계도 전차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심이 결코 실천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때학볕에 온몸을 적셔가며 운전을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었고 추운 겨울날이면 운선을 불어가면서 밤을 새워 차수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계도 전차 운전사가 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군사복무를 하는 제 아들이 이 어머니가 사랑의 소물 무계도 운전사가 되면 군사복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이 들어서 하루쯤이야 하고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류소에서 나를 기다릴 이 무계도 전차를 기다릴 인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솟곤 합니다. 아마도 이 심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무계도 전차의 성내를 환히 꿰돌기 위해서 밤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어린 수리공들에게서 하나하나 알심 있게 배워 운전은 물론 그 어떤 수리에도 막힘이 없도록 준비하느라 늘 가정을 있다시피 산 날과 달들.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남자들도 6개월의 양성기간을 거쳐야 한다던 기존관념을 깨고 불과 40일 만에 단독 운행을 하던 그날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오늘날 이들은 누구나 긍지에 넘쳐 이야기합니다. 우리 무계도 전차 운전사들의 남다른 궁지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 또 이른 새벽 인민들을 태우고 거리를 달릴 때 그 궁지는 참 유다릅니다. 이 가슴이 막 뿌듯합니다. 이들도 자식과 남편을 가진 평범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내 꼬실, 며느리 꼬실, 엄마 꼬실을 착실히 하며 다른 여성들과 똑같이 어머니의 권리, 가정주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생활의 것, 가정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오직 원산시 안의 인민들을 위한 복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한없는 행복을 느끼며 생의 긍지를 찾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17호와 127호가 제일 먼저 5만 킬로 무사고 주행료를 받았으며 사업소에 많은 차들이 받고 있습니다. 누가 더 차 관리를 잘해서 실동률을 높여 인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사업소의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리향실 서운경 동무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은 9명의 여성 운전사 동무들이 5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료를 무게도 전차에 새겼습니다. 5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료. 그것은 저곡이 인민이 강원 땅의 여성 무게도 전차 운전사들에게 안겨준 첫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5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료는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1년 360일 늘 밖에 나가 사는 나의 밑거름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프고 힘들세라 또 밀어주고 지켜준 기업소의 일꾼들, 또 차 수리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도와준 귀중한 동지들의 남 모르는 수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차들에 새겨진 5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별에 하나는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는 하나를 이해하는 우리 중대에 힘이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비에서도 언제 한 번 주저앉지 않았고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며 꾸준하고 사심없이 자신을 바쳐온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저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찾는 여인들. 이들은 오늘도 한 가정의 어머니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며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그 자욱도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박성실. 지난 10여 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소문 없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쉽지 않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업소의 박성실 동무가 정말 쉽지 않은 동무입니다. 매달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서도 언제나 앞장서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도 언제나 남보다 헌신하기 때문에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동무가 바로 이 동무입니다. 우리 박성실 동지는 이거 우선 책임성이 없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무조건성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앞에 맡겨진 일은 무조건 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우리 기업소라는 건 운송사업소라는 거라서 기업 직업상 특성이 우리 이거 장거리를 많이 이색이 됩니다. 그래서 생소한 길도 많이 걸을 수 있고 남 안 가본 길도 다니고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 같습니까? 우리 기업소에서 한번 맡준 임무를 무조건 집행하겠다. 갔다 오면 그저 다른 일이 없이 마음이 놓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박성실 여성의 올해 나이는 54살. 그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애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민족의 오보이를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떨던 2011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세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지금껏 먹일 걱정, 입힐 걱정, 공부시킬 걱정을 모른 것은 고마운 우리 당의 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다면 나는 자국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있는가?
그는 그때 뒤늦게나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불효자식이 아니라 저국을 안고 사는 충신으로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라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과 려명거리 건설장은 물론 전쟁 로병들과 용의군인들을 신효력처럼 돌봐주는 모든 것이 박성실 여성에게는 다 자기 자신의 일이었고 행복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성실동지가 여성동맹 제6차대에 참가하고 내려오는 길로 저와 함께 이 건설장에 대한 이 지원 사업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성실동지한테, 성실동지, 이제는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커가는데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실동지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경리하는 청미서 동지의 그 어깨에 실린 무거운 증화를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애국의 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면 힘들 줄 모르겠다는 거. 난 이 길을 정말 생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때 저도 같은 여성이고 일꾼이었지만 받아하는 충격이 대단히 컸습니다. 세 자식을 키우는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라도 생기면 자식들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 둘 늘어만 가는 지원 증서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의 소중한 제보였고 행복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진정 그것은 누가 보건 말건 인생의 먼 길을 걷고 걸으며 애월하지 애국의 마음만을 안고 살려는 그의 남모르는 마음속 진정을 따뜻이 헤아려주고 보석처럼 빛내어준 위대한 오버이의 사랑의 빛발이었습니다. 그가 찾은 행복, 그것은 저국에 바치는 헌신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일에는 내일이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저를 많이 찬수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한 가정의 행복보다 먼저 사회와 집단, 저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더 없는 긍지와 용애를 찾을 줄 아는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행복, 그것은 언제나 저국이라는 큰 집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진정한 행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